네,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그동안의 폭락장이 일단 일시적으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일단 멈추는 그 신호들이 좀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을 일단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은 시장이 한 2몇 %죠? 2.3% 정도 올랐네요. 사실은 3% 정도 이상을 기대를 했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이게 전일 음봉을 반 정도밖에 덮어내지 못한 기술적으로 그 정도 흐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을 좀 넘어섰는데 그래도 전일 음봉을 덮어내지는 못했어요. 1%도 안 되는 반등 수준입니다. 아직 확실한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수급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한 아침부터 종가까지 2,700억 가량을 팔았는데, 이 파는 수준이 중간에 지수를 굉장히 많이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도 개인들이 그냥 단계적 계단식 매도를 보인 거예요. 계속. 이게 뭐냐면요, 원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요즘 개인들이었으면은 이제 이러한 이게 지수예요. 검은색. 이런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면 개인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그렇죠? 올라갈 때 이렇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크로스 형태를 계속 보여요. 일반적으로.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계속 꾸준히 설명드리면서 봤던 흐름이죠. 그리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통해서 사실 개인들은 이렇게 고민하다가 본격적으로 어떤 흐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보통 개인들은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이 매수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려도 팔고 지수가 올라도 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개인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어떠한 흐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고민을 하게 만드는 흐름들이 계속 잡혔어요. 그런 고민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계속 팔기만 했다는 것은 이제 이미 개인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공포감, 더 이상 이제 계좌를 못 보는 거죠. 살짝 이렇게 올려주니까, 막판에 오후장에 올려주니까 이제는 요 정도만 내가 마이너스 40%였는데 지금 종목이 갑자기 올라와서 마이너스 33%가 됐어. 여기에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난 안 할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늘 오후에 나온 현상들이었어요. 자, 이 과정을 위해서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며칠간의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빠지는 그런 며칠간의 이제 그런 흐름들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개인이 좀 강성이에요. 다른 이제 전 세계에서 이번 폭락장에서 글로벌 전체의 문제였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하게, 특히 코스닥이 좀 더 심하게 빠졌습니다. 스탁론이나 신용의 일단 그 시장이 상당히 커졌어요. 상당히 컸고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 갖지 못한 성향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일단 올해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죠. 한 100만 명 가량이 늘어났다고 추산이 됩니다. 이 굉장히 강성 주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버티는 거에 능숙해졌고,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급등을 보기 위해 참는 것도 굉장히 능숙해진 그런 개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됐던 것도 이유입니다. 굉장히 한탕을 바라는 신용 스탁론을 많이 쓰는 것도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죠. 하여튼 굉장히 버틸 때까지 버티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 물량을 어떻게든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다른 아시아 국가나 전 세계
어떤 증시의 흐름보다 더 많이 빼고 더 많이 흔들고 더 많이 힘들게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개인들이 오늘 못 버티는 거죠. 어제 오늘은 못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조련을 많이 해놓고 올리면 개인들은 다시 겁이 나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팔기만 하는 겁니다. 또는 그만큼 돈이 많이 없는 거기도 하고요. 이미 많이 이제 반대 매매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서 이게 조 단위의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사실 돈이 많이 없어진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투신이 500억 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닥에서. 투신은 자기 방어적인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 보시면 연속적으로 그렇죠? 하락장마다 매도를 계속했죠. 방어합니다. 일단 시장가 매매를 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시장이 떨어지고 공포장으로 치닫으면 자기 방어, 자기 손실을 막기 위해 일단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환점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게 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이번에 투신이 갑자기 연속적으로 제가 100억 이상의 연속적인 흐름이 주목해야 된다. 투신은 100억 이상 이틀 연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500억이나 1000억 이상의 연속적인 흐름이 들어와야 되고 개인들은 1,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와야 어떤 전환 신호가 된다. 모든 조건이 지금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 자체로는 전환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오늘의 양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더 뻗어줬어야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 좀 뻗어줬어야 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이 정도 모양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지만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전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조금 아쉬워요. 코스피는 수급이 약합니다. 외국인들이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도 얼마나 나왔나요? 한 1000억 넘게 나왔죠? 1800억. 오늘도 연속적으로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1, 3, 4, 5, 6, 7, 8, 9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고 9월 28일 기준부터 4조 넘었습니다. 4조 원 이상의 매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만. 자, 이 수급은 변화가 필요해요. 이 수급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개인은 팔기 시작했지만 기관들이 물량, 금융투자의 물량이 벅차요. 연기금 많이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사주는 거예요. 지금 연기금이 유난히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와줘야 할 자리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관 자금이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개인들 물량을 더 빨리빨리 더 크게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루 이틀은 다시 내일은 아마 개인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틀 동안 크게 매도했기 때문에 내일은 잠깐 이런 몇백억이라도 매수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만약에 개인 물량을 내일까지 뺏는다면 거의 전환은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11월 달에 일정들이 일단 금융 리스크들이 11월에 다 몰려 있어요. 금융시장에 11월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11월 5일에 이제 일단 이란 경제 제재, 6일에 이제 중간 선거, 그다음에 7, 8일에 바로 FOMC 회의가 있어요. 물론 이번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더 많지만 12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때는 인상을 하겠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13일에는 이제 이탈리아 예산안 수정 기한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중간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껴있고,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그 다음에 G20 회의 등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금리 결정도 있죠 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지금 11월에 밀집돼 있어요. 이 말고도 다양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10월에 선제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거고요. 글로벌 시장이. 만약에 10월에 선제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1월 달에 더 갑작스런 폭락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미리 선제적으로 불확실한 일정을 앞두고 한 달에 걸쳐서 빠졌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그 일정 때 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간중간 짧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반등 구간으로 12월까지
랠리를 펼칠 가능성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을 미리 맞았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산타 랠리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산타 랠리 같은 거는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얘기가 많이 없었잖아요. 산타 랠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산타 랠리가 이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라인들을, 지금의 저점 구간들을 굉장히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오늘이 만약에 최저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나가 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시장은 찍어줄 만한 라인까지 다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두 파동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파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리바운드를 거친 다음에 간다 했어요. 어쨌든 나올 만큼은 일단 나와서, 이게 만약에 11월 달에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어떤 반등 구간을 펼쳐준다면, 지금에 만든 이 저점, 이 라인에서 만든 각 종목의 최저점 있죠? 최저점. 여기 거래도 많이 나왔네. 그렇죠? 양봉에서. 의미있게. 최저점. 그거를 종목으로 다시 볼까요? 어쨌든 이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바로 안 가고 11월 달에 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겠죠? 한 번 더 밀어낼 수도 있어요. 쌍바닥을 그리면서.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12월로 갈 겁니다. 종목으로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건 오늘 대북주 중에서 그냥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40%가 빠졌어요. 자, 일단 어떤 종목이든, 자, 고점 대비 40%가 이거는 최저점이 안 잡히니까 다른 걸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여기서 찍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상한가 들어간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예시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가장 오늘 세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최근에 폭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자, 이게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속절없이 이렇게 폭락장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최저점이 1045원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급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게 가장 최적의 예시인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시장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최저점을 만들었다면, 이 기준으로 일반적인 종목은 최저점 대비 30에서 70%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통계학적 수치를 갖고 있어요. 통계. 그러니까 정규분포 아시죠? 정규분포.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 아시죠? 이게 뭐예요? 여기를 딱 절반으로 끊어서, 자, 50% 바닥 최저점 대비 50%, 30%, 70%, 100% 이상, 그 다음에 15% 이하. 자, 최저점을 찍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빠르면 한 달에서 3개월간에 걸친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한 방에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 길게는 3개월간의 1차적인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최저점 대비 30%에서 70%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일 확률이 여기에 대부분 위치하게 됩니다. 종목들. 8종목은 여기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씩은 여기 이렇게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10종목 중에 8종목은 대부분 30에서 70%, 나머지 한 종목은 그 이상, 한 종목은 그 이하,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종목들이 질이 나눠질 거예요. 질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부터는 대응이 필요해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갖고 내려온 거, 여기까지 갖고 있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보유해야 돼요. 보유해서 이렇게 이 음봉들을 한 방에 솎아내는 이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개중에 더 약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한 방에 치고 와서 더 빠르고 강하게 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은 30%는 찍을 거란 말이죠. 최저점 대비. 이때부터 한 달이니까 11월 동안 최저점 대비 30% 이상 나오는 것들 중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 바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캐치해내야 합니다. 70% 이상 나올 만한 것들을 캐치해서 아닌 것들은 대부분에 위치한 이 라인에서 매도를 해서 교체를 해서 넘어가주는, 혹은 50%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종목,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교체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한 종목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좌를 정돈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난잡해요. 그쵸? 계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난잡할 거예요. 어떤 것들은 막 여기 마이너스 35% 찍혀있고, 마이너스 40% 찍혀있고, 마이너스 55% 이렇게 찍혀있고, 마이너스 15, 다양하게 막 이렇게 찍혀있을 거예요. 모든 종목이 막 백화점이다 이렇게 막 엄청 찍혀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일반 찍혀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바뀔 겁니다. 반등 구간이 한 달 뭐 이렇게 지속되면 어떤 것들은 갑자기 상한가 한 방, 두 방, 한 방 반 이렇게 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좀 지나면. 이렇게. 자, 뭐예요? 지금 보면은 그 중에서 크게 반등이 안 나온 것들을 캐치를 해요.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종목을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세게 많이 내가 내려간 거 기준으로 최저점 봤을 때 큰 반등이 안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캐치를 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당히 30% 근처 반등이 나오면 잘라내서 판단해서 되는 쪽으로 비중을 더 실어야 됩니다. 되는 쪽으로 비중을 더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종목 수를 줄여내고 압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락장을 거쳐서 올 때는 이렇게 해서 정돈하지 않으면요, 또 장세가 안정이 되고 또 내려가는 구간에서 또 똑같아져요. 이런 구간을 거치면은 계좌를 정돈을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점은 한 달 11월 이전, 그러니까 11월 안에 11월 달 내에 만약에 지금 최저점을 잡았다는 전제하에요. 10월 30일에 최저점을 잡았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11월 6일에 최저점을 잡는다면 이때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 최저점 기준. 종목마다 최저점을 찍히는 기준, HTS상에서. 그렇죠? 차트상에서. 찍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한 달 안에 30에서 50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강하고 좀 집중해도 될 만한 것들로 옮기는 과정. 그래서 10종목이 있다면 5종목으로, 20종목이 있다면 10종목 내외로 묶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힘을 실어서 이 10종목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70% 이상으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에 힘을 더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같은 게 그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어쨌든 최저점을 찍었는데 1045에서 70% 이상이면 1700원대 오겠죠? 그러면은 거의 어디야? 거의 이 정도 라인이란 말이에요. 맞나? 이 정도 라인이에요. 이거는 얘는 그냥 뭐 여기서 그냥 잠깐만 넘어가도 그냥 올라오겠네. 조금만 올라가도. 그쵸? 그러니까 얘는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될 후보가 되는 거죠. 그 10% 안에 드는 100% 이상으로 갈 수 있는 2,000원 이상으로 나중에 열어보니까 한 달 뒤 혹은 세 달 뒤까지 보니까 저기 가 있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을 거친다면은 충분히 나중에 힘을 실어주는데 해당 종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안 가는 약한 종목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로 힘을 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같이 어느 정도 30% 정도는 대부분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요? 최저점을 찍은 것부터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1,35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는 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종목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00원 하던 종목이 내가 지금 1,000원에 갖고 있어. 그럼 최소한 1,300원 이상 와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1,7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인지 2,000원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서 찌글찌글 하다가 무너질 종목인지
이런 통계학적 내용을 가지고 30% 정도의 전체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종목 정리를 강하게 시도할 겁니다. 그 중에 만약에 더 약해서 15%그 10종목 중에 반대의 한 종목에 걸리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상황 봐가지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 오늘 안 간 것도 내일 안 간 것들 중에서 강해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세력 물량 들어오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포나 세력 계좌 100만주 이렇게 뭉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력들 있죠. 그 세력들도 손실인 구간이에요.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빠르게 뉴스를 준비해서 이미 준비된 뉴스를 내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안 갔어도 내일은 오늘 안 간 것이 최고의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 달간을 걸쳐서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는, 그렇죠? 그때 가서 판단을 그렇게 만약에 이동을 했을 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바닥자리에서 갖고 있으면 어지간하면은 수개월에 걸쳐서 다 올라옵니다. 이거는 과거에 폭락장을 거쳐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기업 가치가 있고 재료 실적 다 튼실하고 수급 살아있고 한 종목이라면 대부분 다 2배 이상, 3배 나중에 다 올라옵니다. 최저점 찍은 자리. 지나간 차트를 보시면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지나간 차트가 그대로 다 앞으로 될 거라는 말은 아니지만 항상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을 갖고 움직이는 게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주식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어쨌든 11월 달에 내용이 있는 11월 달의 구간을 거치면서 종목들을 선별해서 조금 힘을 실을 곳에 힘을 실어주고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시장 정돈됐을 때 다시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난잡한 걸 정리를 해줘야만. 지금은 꼼짝없이 갖고 있는 것들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를 계속 해나가서 여기서 생긴 수익금을 또 적당히 안 가는 것들 마이너스 상세 처리해주고 계속 이 과정을 거쳐서 정돈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지금까지는 폭락장 10월달을 봤다면 물론 단기 수익을 내면서 중간중간 내면서 했지만 상세를 좀 하고 남은 것들이잖아요. 지금 많이 남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부지런히 해줘야 할 때입니다. 11월 달에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시장을 이겨나서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하고 내년도에 완전히 다 뒤집어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어떤 정도라는 과정들은 제가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떤 종목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챙겨 드릴 거고 그렇게 만약에 사인이 나왔을 때 그렇게 결정 과감하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가급적 오늘 강보합 상태 그냥 보합에서 움직이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지금 어제 전일에 이제 전저점 7,000포인트를 깼잖아요. 나스닥 기준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더 이상 안 빼는 것이 좋아요. 이제는 충분히 뺄 만큼 뺐고 충분히 7,000 밑에 찍었고 이제는 요런 장대 양보 하나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이 저점이 위협적일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개인들은 이제 쉽게 못 덤빌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수급이 진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장을 보고 미국장 이런 것을 기대해 보고 다음 내용은 또 내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종목을 오늘 새로 들어간 것이 있다면 돈이 남아서 들어간 것이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최저점이 찍힐 것도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 종목을 한 달 정도 보신다는 생각으로 보유하셔도 될 겁니다. 괜찮은 종목이라면요.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